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얼마 전에 요즘 윤석열 씨 손바닥에 왕자가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여기저기 왕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안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더라고요. 왕.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정치인들이 되게 역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왕자를 쓴다라는 거, 손바닥에 쓰는 거, 뭐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 이렇게 글자를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손바닥에 썼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장악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쓰는 건데요. 많이들 써요. 시험을 보는 데는 날일자를 씁니다. 시험을 볼 때는 날일자를 써요. 이 뭐냐면 태양의 기운처럼 맑은 정신 또는 훤히 보여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문제가 안 읽어져, 안 보여,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검은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날일자를 써요. 그러면 이제 시험 볼 때는 이게 시험이 눈에 확 들어와서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날일자를 써요. 근데 이제 원래는 글씨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는 글씨로 쓰는 게 아니고 은염으로 은염으로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그냥 쓱쓱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날일자를 그리거나 왕자를 그리거나. 왕자를 그리는 것은 내가 왕 같은 마음이다. 내 안에 왕이 있으니 사람들과 얘기할 때 내가 왕으로서 신하를 대할 때 뭐 이런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원전에는 이게 김운동과 장신술인가 거기인가 하고 이보통령인가 거기에 이제 나온 책에 이제 이론이 있거든요. 원래는 하늘건자를 써요. 이건 이제 어디에 쓰냐면 주로 도박할 때 도박할 때 이것도 쓸까요? 도박 도박 그리고 안정 그리고 시험.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이렇게 쓰는데요. 도박할 때 쓰는데 이게 원래 뭐 펜으로 쓰거나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은염으로 어떻게 쓰냐면 그 은염으로 쓰고 나서 동쪽으로 보고 이빨을 이제 고치 3회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빨을 3번 탁탁거리는 이렇게 3번 하고 호흡을 깊게 들이셔서 그 들이신 호흡을 손바닥에 불어요. 건자를 쓰고 또는 왕자를 쓰고 그러고 손을 이렇게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박할 때 승률이 높아집니다 하는 게 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안정감 있고 내가 어른 대접을 받고 싶을 때 왕. 시험을 볼 때 1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런 설명은 없고 막 잡다한 얘기들만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쓰란 얘기가 아니라 안 써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쓰는데요. 윤석열 씨 덕분에 이 잘 안 쓰는 비법인데요. 안 쓰는 비법인데 이렇게 이제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뭐 학문에 벌침을 놓은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러고 유승민 씨가 그 얘기를 했죠. 그것 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도 해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되게 많은 비방들을 쓰고 그러는데 옛날부터 대통령 출마를 하거나 국회의원 출마하는 분들이 비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것은 대체적으로 민간 처방이고 은염이 강한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대신 써주고 하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저거 말고 확실한 게 있잖아요. 방이술 처방이라든지 풍수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확실한데 방의학 처방이나 풍수 처방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강의로 구성학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구성학 강의 홍보 중입니다. 구성학이라고 방의학이 있어요. 구성기학. 내가 지금 되게 웃기지 오늘 이러고 있어. 이렇게 건자를 쓰거나 왕자를 쓰거나 일자를 쓰거나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데 안 띄워놓고 설명을 했네. 이렇게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자를 쓰거나 뭐 왕자를 쓰거나 일자를 쓰거나 하는 건데 이게 하는 방법까지 해줘야겠죠.
글자가 너무 크다. 하는 방법. 예, 의념이나 또는 손가락으로 예, 위 글자를 쓴다.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예,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예, 이렇게 쓰는데, 예. 곧, 뭐야? 동쪽으로 고치 3회 후, 예, 깊게 들이신 호흡을 손바닥에 내뿜는다. 여기까지 가져야겠죠. 네, 여기까지 가져야겠죠. 사용 설명서도 없이 이렇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씁니다. 의념으로 또는 손가락으로 얘 글자를 쓰고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에 쓰는데 동쪽으로 고치 3회 후. 고치 3회는 이빨을 이렇게 3번 부딪히는 거. 깊게 들이신 호흡을 손바닥으로. 긴장감 푸는 게 왕자 쓰는 거예요. 안정이잖아요. 이렇게 쓰는 건데요. 이렇게 씁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대체적으로 술법인데 이것도 기운이 강한 사람이나 쓰는 거고요.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또는 국회의원 당선이 되기 위해서 유승민 씨가 그때 기자회견 같은 거 비슷한 거 했더라고요. 기자회견? 인터뷰? 비슷한 걸 했더라고요. 항문에 침을 놓는 거. 이 침은 봉침을 놓거든요. 근데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항문에 봉침을 놓으면 기운이 새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기운이 새지 말라는 의미인데 항문에 침 봉침을 놓는데 벌한테 쏘이면 벌한테 쏘이면 팅팅 붓잖아요. 그러면 원래 항문으로 기운이 빠져나가면 항문으로 60일 만에 죽어요. 원래 의사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항문이 풀리면 60일 만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문으로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개념이거든요. 항문으로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거 뭐예요? 대통령이 되고 저기 뭐지? 국회의원이 되려면 기운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운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봉침을 놔요. 봉침을 넣으면 항문이 팅팅 붓겠죠. 그러면 기운이 빠져나갈 틈이 없지 않을까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똥 쌀 때도 힘들 거고 앉아있을 때도 힘들 건데 항문에 봉침을 놨으니 봉침은 되게 양기가 강하거든요. 양봉한다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되게 양기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운을 집어넣는다는 의미거든요. 기운을 집어넣는다는 의미도 있고 항문이 풀리지 않게 만든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원래 항문이 풀리면 60일 만에 죽는데 항문이 안 풀리게 했으니 기운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 말로써 이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양기가 말로써 표현이 되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력한 언령의 힘 이게 작용해서 사람들한테 그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겠죠. 이런 민간 처방이 있어요. 주술적인 민간 처방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냐 그러면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성 방의학이나 또는 기문둥갑이나 또는 풍수 처방이라든지 이런 건 효과가 있거든요. 술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론적으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성학 강의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요. 구성학 원래 구성학이 점학이 있고 방의학이 있습니다. 원래 구성학은 방의학으로 나온 건데요. 점학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점학은 보편적으로 많이 풀려져 있고 강의료가 한 90만 원인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방의학은 비싸요. 하는 데가 많지가 않고요. 100명도 안 될걸요. 구성 방의학 하는 사람이. 강의료는 400만 원 정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성 방의학을 제가 그냥 무료로 풀어버리면 욕을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금 치네요 등급부터 실시간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실시간 강의가 끝난 거를 아주 많이 치네요 등급으로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생각 중인데 일주일에 한 개씩 하면 한 2달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학 방의술 이 방의술은 뭐냐면 방의학 그러죠. 개운 처방입니다. 개운 처방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책을 한번 써보려고 써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써준 기억이 있고, 물론 합격을 했습니다. 수능 보는 사람한테 이제 처방을 해봤고요. 물론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대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돈 필요한 사람한테 처방을 했는데, 이때 이제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사업은 망하고 돈은 1억 5천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집 사라고. 그래서 돈 들어온 처방을 해줬더니 사업이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거의 망할 지경이었는데 처방을 해줬는데, 그럼 금전을 높여줄게요 했는데, 사업을 정리했는데 장모님이 1억 5천 주면서 집 사라고 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금전운이 들어오는데, 어떻게든지 돈은 들어오는데 그 방향이 아니어서 잘못 썼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개운 처방을 하는데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구성방해학 정도는, 술사라고 한다면 구성방해학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상담을 하면, 예전에 제가 철학관을 처음 오픈했을 때 지푸라기 장사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물에 빠져 있는데 지푸라기 주면서, 너 이거 잡으면 살아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나는 지금 지푸라기 장사를 하고 있구나. 철학관을 접고 동아줄은 안 돼도 새끼줄이라도 꼬아서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공부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구성학 하는 사람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해서 배웠는데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은 자기 자신의 습관이나 버릇을 고쳐가지고 운을 개운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주 상담이라면, 이제 방의학이나 풍수는, 현공풍수도 구성학이랑 굉장히 궁합이 좋거든요. 저는 이제 풍수하면서 구성학 방을 같이 써요. 구성학 배우고 현공풍수를 배우면 거의 이제 천하무적이죠. 그 집, 그 가게 다 잘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이거 강의하기도 참 그래요. 남의 운명에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비인부전 해야 되는 건데 해야 되나. 그래서 무료로 까기는 좀 그렇고, 저랑 조금이라도 친한 사람들한테만 하겠다. 왜? 제가 사신 합의돼 있거든요. 사신 합의되어 있으니까 합은, 육합은 정에 의해 이끌리거든요. 그래서 내 팔자대로 나랑 조금이라도 친하면, 조금이라도 친한 사람한테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조만간 구성 강의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쓸 때 확실하게 한번 쓰면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막 쓰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배우신 분은 친한 사람한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친한 사람만. 자, 이걸로 구성 방의학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는 왕에 대한 처방, 똥꼬 처방, 똥꼬 처방.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구성 방의학에 대한 홍보를 조금 했습니다.